여러분의 창의력 수준이 궁금하신가요? 그럼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노심 몸장입니다. 제가 대학교 인지심리학 수업에서 들었던 창의력 관련 문제 바로 들어갈게요. 여러분이 만약 의사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환자를 수술하게 됐어요. 그 환자는 위에 악성 종양이 있는 환자입니다. 그리고 그 종양이 제거되지 않으면 위험한 상황에 빠지게 되죠. 그런데 다행히도 종양을 제거할 수 있는 레이저가 개발되었습니다. 그 레이저는 너무 강해서 충분히 종양을 제거할 수 있지만 다른 신체 조직도 함께 파괴된다는 문제가 있어요. 레이저가 통과되면서 말이에요. 궁여지책으로 레이저 강도를 낮게 조절해서 발사하면 다른 신체 조직엔 피해를 주지 않지만 종양도 제거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문제, 다른 신체 조직을 파괴하지 않으면서 종양을 제거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참고로 이 문제는 외국의 명문대에서도 10% 정도만 문제의 정답을 맞춘다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문제의 정답을 맞춘다면 여러분들은 해외 명문대 10% 안에 드는 창의성을 소유한 사람들이니까 자부심을 가져도 좋아요. 틀려도 너무 속상해하지는 마세요. 저도 틀렸으니까요. 위로가 안 되려나? 여튼 문제의 정답을 맞춰보세요. 5초 드릴게요. 시간이 좀 모자라나요? 차라리 머리도 식힐 겸 다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옛날에 어떤 독재자가 살았습니다. 그 사람은 도시 가운데에 위치한 튼튼한 성에 살고 있었죠. 성 주변에는 농장이나 시장 등이 위치해 있었고 성으로 도달하는 길은 여러 갈래로 나눠져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장군이 독재자를 제거하려는 마음을 품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자신의 병력을 동원하면 충분히 성을 함락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독재자는 이미 낌새를 느끼고 여러 갈래의 길에 지뢰를 설치했습니다. 이 지뢰는 특수하게 제작되어서 적은 수의 사람들은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지만 많은 수의 병력이 지나가게 되면 폭파되는 특징이 있는 지뢰였죠. 장군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적은 수의 병력으로는 안전하게 지뢰를 통과할 수 있지만 요새를 함락시킬 수 없고 많은 병력을 동원하게 되면 지뢰로 인한 인명피해가 크게 일어날 테니까요. 장군은 고민을 하다 묘수를 생각해냅니다. 자신의 병력을 소규모 부대로 나눈 뒤에 각각의 부대를 여러 갈래 길에 배치한 후 동시에 성으로 출격하여 모든 병력이 정해진 시간에 성을 공격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결국 모든 병력은 정해진 시간에 성으로 집결해 요새를 함락시킬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종양 얘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해결책이 좀 떠오르셨나요? 힌트를 드릴까요? 사실 힌트는 방금 전 독재자 이야기에 있었습니다. 이제는 아마 많은 분들이 문제의 정답을 찾아내셨을 거예요. 정답은 레이저 여러 개를 약한 강도로 여러 방향에서 종양을 향해서 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다른 신체 조직을 파괴하지 않으면서도 가운데에 위치한 종양을 충분히 제거할 수 있겠죠. 이 문제를 풀 때의 사고 과정은 창의력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종양 문제만 들려줬을 때는 10%의 사람들만이 문제의 정답을 생각해냅니다. 그리고 독재자 이야기를 들려주면 30%의 사람들이 문제의 정답을 생각해내죠. 나머지 70%의 사람들에게는 이 문제의 힌트는 독재자 이야기다 라는 말 한마디만 해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해냅니다. 물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저도 못 맞췄으니까요. 어찌됐든 우리는 여기서 문제를 해결하는 사고 과정에 대해서 접근해 볼 수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창의력의 본질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 본질은 답을 못 찾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미 그 답을 알고 있다는 데에 있어요. 다만 이미 알고 있는 그 답을 다른 문제에 적용하는 방법을 모를 뿐이죠. 독재자 이야기를 듣고도 우리가 레이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처럼 말이에요. 실제로 이미 많은 것들이 이러한 전혀 다른 것의 적용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예를 들어 스마트폰의 시초 아이폰,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전화도 PMP도 MP3도 뭣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생활 필수품이 되었죠. 이렇게 전혀 다른 것들의 조합은 때때로 엄청난 창의성과 문제 해결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이런 창의성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시쓰기예요. 왜 시쓰기가 도움이 되냐? 시에는 전혀 다른 것들의 조합인 은유적인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쓰여져 있어요.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좋아하는 시구절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완천 시인의 시입니다. 외제차는 썸과 같다. 타본 적이 없으니까. 감동적인가요? 외제차와 썸, 전혀 상관없는 두 개의 명사를 하나의 의미로 만들어내는 창의력. 전혀 뜻밖인 것에서 나오는 하나의 조합. 그것이 바로 창의력의 실전, 그리고 그 본질입니다.
여러분들이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 지금까지 골머리를 썩고 있다면 이제부터는 기존의 것들을 활용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러면 훨씬 쉬워질 겁니다. 오늘의 심리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구독과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다음에도 영상을 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 다시 봐요. 안녕.